7월 3일 기재부가 위기의 자영업자를 위해 배달료 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7월 10일 배민의 중개이용료 인상은 뭘 의미할까요? 배달앱 사용하지 말고 전단지 뿌리며 장사하라고 조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최저시급도 없어져야 합니다. 결국 이 문제의 종착역은 소비자들입니다.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배달앱의 문제점과 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영상에 대한 댓글 중에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일이 될 줄 몰랐다는 게 말이 돼? 배민 나올 때부터 이런 날이 언제 올까 생각한 사람들은 뭐냐? 진짜 대충 장사하는 건가? 이분은 장사하는 분이 아닌가 봅니다. 본질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까봐 항상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저런 비판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신을 구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반대로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배달앱을 쓰지 않고 자체 광고, 배달부를 고용하면 얼마의 돈이 빠지는지는 계산 안 하나 보네요. 이분도 장사와 관계없는 지나가는 행인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수수료가 얼마냐는 이야기는 신박합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그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배달시장이 이렇게 된 이유는 많은 자영업자 자기들끼리 과도한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경쟁이 음식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음식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 절반이 망해야 나머지가 삽니다. 무슨 현업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아니고 지나가는 행인, 관중들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댓글 적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댓글에 보다 못한 자영업 사장님이 답을 합니다. 원하는 수수료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안에서도 여러 가지 광고를 계속 만들어서 안 하면 안 되게끔 하고 기존에 잘 쓰고 있는 걸 죽이려고 플랫폼 내에서 자꾸 변경시키고 새로운 걸 꼭 추가로 하게끔 만들면서 거기다 수수료도 올리니 문제인 거지. 토끼몰이란 말이 있습니다. 토끼를 사냥하기 위해서 대상 이동 경로를 파악해서 함정을 파놓은 것을 토끼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곤란한 처지로 몰아가는 방식을 여기에 빗대 토끼몰이식이라고 합니다. 젠장, 언제부턴가 우리는 토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토끼몰이식으로 자영업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번 배민원 플러스 중개이용료 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배민이 그럼 인상하지 않겠다고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개이용료 9.8%로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금 상태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배민을 향한 비난은 날이 갈수록 커져갑니다. 오죽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수수료 인상을 강행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배민 직원은 재성신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수료를 인상하더라 쿠팡이츠보단 낮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가장 많은 가게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쿠팡이츠보다 수수료가 싸야만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모 회사인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한국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룹니다. 한 배민 직원은 딜리버리 히어로는 진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다른 나라 예시를 계속 드는데 우리나라의 배달 환경은 다른 나라와 많이 다르다며 진지하게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직원은 수수료가 쿠팡이츠 수준이 돼야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배민은 정말 대실망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기업, 한때 한국의 대표 혁신 기업이었던 배민이 최근 불과 3년 만에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소극적이 무관심했던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사당이 자영업 단체들과 함께 배달의 민족을 규탄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정치권 소식도 있습니다.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배달 노동자를 착취하고 국민들 외식비를 폭등시키는 배민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더욱 분노스러운 건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름을 걸고 국내에서 장사하는 배민이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 노동자, 소비자 모두를 착취하고 외국 기업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란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개최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내용 요점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위기의 자영업자 촘촘하게 챙긴다.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세 지원 대상을 확대,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2024년 7월 이번 달입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하여 연내 상생 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20만 원의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2024년 7월부터 기존 3천만 원 이하에서 연매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지원한다. 7월 3일 기재부가 위기의 자영업자를 위해 배달료 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7월 10일 배민의 중개이용료 인상은 뭘 의미할까요? 배민은 기재부도 우스운 겁니다. 정부가 7월 중소상공인 상생 협의체 발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배달 수수료 인상을 기습 발표한 배달의 민족의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합니다. 고심만 하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상생 협의체 발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으며 이달 안으로 가급적 협의체를 발족할 방침이라 합니다. 정부가 협의체 발족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배민의 전격적인 수수료 인상이 있습니다. 자율 규제에 방점을 찍고 당사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했던 정부로서는 배민의 돌출 행동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당혹스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원래 배민은 대한민국 정부를 쫓밥으로 봤습니다. 정부는 현재 공정위를 중심으로 상생 협의체 내에서 배달 수수료 인상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합니다. 이번 배민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플랫폼법 추진 속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경쟁자를 밀어내기 위한 자사우대 등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배대로 합니다. 가게 배달은 죽이고 배민 배달을 우선 노출시켜 배민 배달로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앱민족이 영세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최근 수수료 부과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업주들은 오히려 수수료 폭탄이라고 항의하고 있는데요. 김세진 기자가 어찌 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수원시 영통구의 한 중국집 배달 주문이 많습니다. 배달앱 1위인 배달앱민족을 통한 주문이 매출의 30-4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배달앱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주문 한 건당 5.8%를 떼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정액제일 때 내던 수수료는 35만 원 정도. 그런데 바뀐 방식으로 한 달에 낼 돈을 따져보니 약 170만 원으로 무려 140만 원이나 많아졌습니다. 순이익의 몇 프로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한 30% 넘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4년 전 2020년 4월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울트라 골깃발 광고와 입찰 광고인 슈퍼리스트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슈퍼리스트가 과열되어 입찰 가격이 한 달에 몇백만 원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깃발 광고만 20개, 30개씩 꽂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민에서 주문건마다 수수료를 받는 정률요금제인 오픈 서비스로 변경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중개 이용료가 5.8%입니다. 지금 9.8%, 이 5.8%도 문제가 많다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문제는 정률제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크단 겁니다. 정률제를 선택한 업체는 어플 상단에, 그렇지 않은 업체는 어플 하단에 광고가 뜨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정률제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책정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차원의 공적 배달앱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공공 앱의 독점 섭취의 남용을 어느 정도는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배달의 민족은 당초 매출이 영세한 업체엔 정률제 방식이 유리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4월 수수료 절반을 상한선 없이 돌려주고 업주 보호 대책을 찾겠다며 사과했습니다. 배민이 정률제 5.8%인 오픈 서비스를 철회한 배경에는 당시 경기지사인 이재명 지사가 공공배달 앱을 개발하겠다고 나서면서였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자 배민은 꼬리를 내리고 오픈 서비스를 전면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날짜가 2020년 4월 6일입니다. 이때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2020년 4월 15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학습 효과로 배민이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오픈 서비스 도입 실패를 겪고 작전을 바꿔서 총선이 끝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진작 만들었을 겁니다. 총선 끝나고 몇 개월 지나서 인상하자 하고 계획을 세운 모양입니다.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사꾼보다 더한 장사꾼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실제 적자를 보면서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절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자영업 사장님들 젖됐습니다. 2년간 선거가 없습니다. 배달앱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데 제기랄 2년간 선거가 없네. 배달앱 사용하지 말고 전단지 뿌리며 장사하라고 조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최저시급도 없어져야 합니다. 택시비 인상도 택시회사 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엔 정부가 제공한 도로, 통신,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인프라가 공공재였다면 지금 같은 온라인 시대에는 제로페이, 동백전, 울산페이 등과 같은 결제 시스템과 배달앱 등도 공공재에 해당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자영업자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전단지 돌리고 장사하라는 등 아무 생각 없이 댓글 다는 초딩의 문제이고 그 부모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종착역은 소비자들입니다.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지속 가능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소비자 모두가 착취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채널 이름이 당꿈TV입니다. 저와 자영업 사장님들 모두 소박하게 장사하며 당꿈을 꾸는 일상을 바래서입니다. 그 말은 결국 현실은 당꿈을 꾸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영업 사장님들의 지금 상황은 당꿈은 고사하고 무슨 악몽을 꾸는 듯합니다. 대통령이든 이재명이든 한동훈이든 모르겠고 누구라도 제발 이번만은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긴급히 마련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